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반문진영에서 조국 사태 때 정말 뜨거운 활약을 했던 사람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입니다. 그런데 진중권 씨 역시 진보 좌파 색깔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진중권 씨의 문재인 정권 비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때때로 비판을 합니다. 진중권 씨의 공정 가치에서 문재인 정권은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역시 진중권 씨의 칼라는 우파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진중권 씨는 논쟁을 세게 벌였습니다. 앙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준석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습니다. 제1야당 당수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이준석을 바라보는 진중권 씨의 심정은 어떨까요? 방금 전 중앙일보에 아주 재밌는 인터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진중권 씨의 인터뷰입니다. 제목부터가 재밌습니다. 진보 위선과 싸운 결과가 이준석 죽 써서 개줬다는 겁니다. 자, 진중권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 진보 정권의 위선과 정말 세게 싸웠습니다. 조국 흑서를 함께 만들고 정말 그동안 진중권 씨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진중권 씨가 할 역할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진중권 씨는 철학자입니다. 이준석과 이 페미니즘 논쟁을 세게 붙였습니다. 그랬던 이준석이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되고 난 뒤 진중권의 심정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죽 써서 개줬답니다. 재밌습니다. 그렇지만 진중권 씨의 이 인터뷰를 읽어보면 오히려 이준석을 바라보는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환호할 것 같습니다. 진중권 씨가 이준석을 싫어하는 이유가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파가 좋아할 그런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무튼 진중권 씨는 자기 칼라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은 어쨌든 진보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조국을 비판하는 것이지 보수 우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점은 또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 진중권 씨가 이준석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고 배가 좀 아팠나 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자, 진중권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정하자더니 진보가 공정을 다 깨버리네. 평등 떠들지마, 그냥 무한 경쟁해. 자, 논객 진중권 씨가 이준석 현상이 나타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진중권 씨는 이준석 바람이 조국 사태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합니다. 위선의 덫에 걸린 진보가 공정과 평등이란 무기를 잃으니 경쟁을 외치는 이준석이 치고 나왔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준석 현상은 보수의 재림이 아니라 위기라고 진중권은 주장합니다. 자, 지난 1년 반 동안 진보 진영과 싸우며 건강한 보수의 등장을 바랬는데 죽 써서 개줬다는 겁니다. 진중권은 왜 이렇게 이준석을 못마땅해 할까요? 자, 얼마 전까지 페미니즘 논쟁으로 22살이나 어린 이준석과 상당히 세게 붙었습니다. 이 이준석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니까 못마땅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이준석을 비판하는 이유를 중앙일보가 물었고 진중권이 답했습니다. 자, 이준석 당대표 당선을 진중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단 보수가 변화를 받아들였다. 대구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며 정면 돌파했다. 높이 평가한다. 총선 참패 후 개표 조작설이 나돌 때 욕먹으며 보수의 비합리성과도 싸웠다. 또 누가 써준 걸 얽혀대지 않는다. 본인이 듣고 답한다. 젊은 층과 소통할 줄 아는 대표가 탄생했다. 보수는 재보선에 압승하고 과거처럼 하면 참패한다는 승리 공식을 깨달았다. 어떻게 바꿔야 할지까지는 생각이 없지만 이준석을 통해 그 열망이 표출됐다. 이까지는 평가가 좋네요. 그렇지만 역시 이 평가는 진보 좌파적인 평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진중권 씨 주관적 평가입니다. 자, 이준석 당선이 될 리가 없다. 총선 출마용 인지도 쌓기다. 이렇게 했었다. 실패했나 예측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측 실패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그가 던진 정치적 메시지가 몇 개 있다. 안티 페미니즘과 반중 정서 그리고 능력주의다. 세 가지 모두 상당히 위험하다. 극우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 2030의 인기를 얻었다. 나는 이걸로 이준석이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봤는데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판이 이 정도 허물은 덥지 않은 거지. 이건 역시 진중권의 주장인데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역시 이준석이 우파에서는 환영받을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중 정서, 안티페미니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능력주의입니다. 자, 능력주의라는 것이 뭐 나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좋게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능력이 묻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가자는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의 능력주의, 공정경쟁 이런 것이 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진중권은 이준석 대표를 만든 1등 공신이다. 진다르크의 보수진보 틀딱 대청소라는 말까지 나왔다. 자, 그러자 진중권 씨 말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세상은 내 머릿속보다 훨씬 크다. 예측은 틀릴 수 있다. 난 진심으로 그가 대표되길 바라지 않았다. 그런데 이준석은 대표가 돼버렸습니다. 자, 생물학적으로 젊어진 것 말고 콘텐츠가 없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이렇게 물으니까 혁신 안에 내용이 없다. 형식만 바뀌었다. 이제껏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을 언급한 게 없다. 주로 엔티페미니즘 정도다. 이건 보수 혁신이 아니다. 극우 반공주의, 시장 만능주의 두 가지 보수 이념이 실패했다. 공동체주의 보수를 지향한 김웅 후보가 적절한 이야기를 냈는데 패배에 아쉽다. 내가 지지해서 김 후보가 혹시 피해본 거 아닐까 걱정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진중권 씨의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극우 반공주의, 시장 만능주의 이걸 갖다가 실패했다는 건데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극우라는 표현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자유우파 이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극우라는 것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자꾸만 보수파를 비판할 때 극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극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반공주의 이게 뭐가 나쁩니까? 또 시장 만능주의가 아니라 시장 체제가 지금 너무나도 무너졌습니다. 이걸 조금이라도 복원시키자는 거지 무슨 경제민주화에서 지금 대기업들 어떻게 규제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이런 데에 대해서 이준석이 옳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아무튼 이 인터뷰를 보면 이준석에 대해서 진중권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이렇습니다. 과거 YSDJ 40대 기술원 때 나온 청년 정치인 젖비린내 난다는 건가 뭐 이런 건데 유진산 씨가 이 말했다가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자, 40대 기술원 비판과는 다르다. 그건 내용이 있다. 지금 당혁신 방안으로 내세운 게 자격시험 토론 배틀이다. 흥행에 도움은 된다. 그런데 이런다고 좋은 정치인이 나올까? 국가가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 어떤 정책과 활동으로 유권자와 당원 평가를 받으며 내실을 쌓는지 평가해야지 늘건 점건 엑셀 시험 보겠다. 청년들은 다 그렇게 산다. 너희들도 당해봐라. 이런 식이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이 시험 지옥인데 이걸 전면에 펼친단다. 지방선거 때부터 시험 본다는데 시험 기준은 뭐고 채점은 누가 하고 토론 배틀 승패는 누가 정하냐. 이걸 보면 저도 공감은 좀 합니다. 이거 공천 자격시험 이거 너무 주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동안 지방선거 특히 구의원, 시의원 이런 거 할 때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돈과 뭐 저 지역사회에서 뭐 얼굴 알리고 해서 된 걸 보면 좀 바뀌긴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이 공천 자격시험은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배틀 같은 것들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지금 진중권의 인터뷰 속에 왜 이준석이 우파 정당의 대표가 됐는지가 나옵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잊어버린 겁니다. 민주당 쪽 스타일로 따라가다 보니까 저게 맞는 거고 그동안 자유우파의 이념들은 다 틀린 것이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석의 등장 저도 불안하고 이준석 뭐 너무 가볍고 이런 건 비판합니다만 이준석의 생각은 상당히 우파와 닿아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 강한 안보법 반중 뭐 어쨌든 조목조목 보면 매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준석이 그렇다고 지금 너무 오만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중자애에서 매력적인 보수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아무튼 진중권 씨의 인터뷰를 보면 우파들은 환호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